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놓치면 앞으로의 6개월, 1년 진짜 피곤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옛날에 저 혼자 찍고 저 혼자 편집하고 저 혼자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대체할까 해요. 한 4-5가지 되는데 채권자 확인, 통장 변경하는 거, 주소지 변경하는 거, 채권 수준 대응하는 방법,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까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은 진짜 중요한 거고, 상담할 때, 신청할 때, 게시 받았을 때, 하여튼 인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채권자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채권자 확인인데, 채권자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아니면 면책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3년 내내 갚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증 채권자가 나온다거나, 사채업자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개인 채권자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생 다 끝나고 이제 숨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빚을 또 갚아가지고 숨이 턱 막히고 대리인이 엄청나게 원망스럽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권자 같은 경우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웰컴 부채잔액증명서 요거 2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주채무자 버전은 보증채무자에 몰려 있어요.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처럼 단숨에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생 신청을 하면 주채무자가 사고 사실을 보증채무자한테 알려주고 그게 뭐 채권자가 바뀌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채권자에 대해선 대리인들도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증채권자는 뭐 허그, 아니면 뭐 주택, 뭐 도시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혹시 내가 소송이 없는 것 같아 해도 여러분 몰래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 나해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나한테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가 이전에 있었던 확정된 소송들을 꼭 확인하시고, 요게 잘 하시는 법 모른다 그러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가서 여러분들 신분증 같은 거 낸 다음에 관련된 소송들 리스트를 좀 달라고 한 다음에 대리인한테 전해주세요. 사채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은 알려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회생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돈 더 갚어 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채권자 목록을 수차례, 특히 보증채권 위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은행의 통장은 진짜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채권자 은행의 통장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빵으로 만들어놔라. 절대 쓰지 마라. 통장 변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따로 영상을 찍어드린다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통장은 쓰시면 안 돼요. 채권자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0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얼마든지 금지명령 전후로 아니면 개시결정 전후로 여러분들의 예금 채권과 자기네들의 대출금 채권을 상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지명령 이후엔 상계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뺏긴 다음에 돌려받는 건 엄청 어려운데 안 뺏기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채권자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은 0으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카드 대금 채권하고 예금 채권하고 동일하게 상계가 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농협카드, 기업카드, 시티카드, SC제일카드.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내가 못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빼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동이체. 요것도 자동이체 해지하는 법도 옛날에 알려드렸어요. 자동이체도 출금된 다음에 변호사님 왜 얘네들이 출금해가지고 금지명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출금이 안 당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0으로 비워놓는 거고요. 그럼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아니면 페이인포에 가셔서 내가 그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채권사들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영상으로 옛날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회생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하시려면은 주소지, 그러니까 송달 장소를 꼭 변경하세요. 주소지 변경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은 사실 대리인한테 전자적으로 송달이 돼요. 이 회생 진행하면서. 하지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채권 양도를. 그러면 대리인이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한단 말이죠. 그럼 채무자 주소지에 뭐 채권 양도 사실 확인서 뭐 이러면서 막 뭐 네가 돈 안 갚아가지고 뭐 어디 뭐 자산 관리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회생 사실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이랑 말씀하셔서 채권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금융사들한테는 미리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된 송달 장소를 변경해 놓는 게 좋으세요. 대리인 사무실 하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채권 주심이 걱정되신다면 사실 빨리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 추심은 그냥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문자 오고요, 전화 오고, 방문한다고 하고, 내용증은 보내고, 지급명은 보내고, 실제 가압류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빚을 안 갚는 사실 자체가 잘한 건 전혀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 사건번호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라고 하면은 특별한 추심은 안 하는 게 요즘에 추세예요. 추세.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파산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건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채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일매일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서 사건번호 나왔어요? 사건번호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너무 늦는다면 다른 추심 부서로 넘기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서류 준비를 하셔서 사건번호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대리인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올 때가 있거든요. 뭐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무조건 이건 이의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안 하면 나중에 엄청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빌린 돈을 달라라고 지급명령서가 날라오잖아요. 지급명령 결정문이 날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시면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뭘 하느냐?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통장, 급여, 각종 재산들을 다 압류하거나 경매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을 중지할 수 있거든요. 회생 절차 인가 이후에 그것들을 우리가 취소하거나 아니면 채권자 쪽에서 해제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가 안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날라오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의 사유도 없지만 이의한다라고 법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사전에 해 놓으셔야 되는 것들, 그래야지 앞으로 6개월이 편한 것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채권자 목록 수차례 확인해라. 누락되면 큰일 난다. 두 번째, 채권자 통장을 웬만하면 영어로 만들어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소지 변경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회생 진행 사실이 안 걸릴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추심이 오면 미안하다, 사건번호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빨리 대리인 협조해가지고 사건번호를 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지급명령이 날라오면 되도록이면 이의를 해라, 이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영상에서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또 찍어드릴게요.